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 커뮤니티 툴킷에서 비헤이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전에 .NET MAUI의 비헤이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전 강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Attached Property, Attached Behavior, Behavior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타일에도 비헤이버를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비헤이버들은 동작을 사용하여 서브 클래스화 하지 않고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동작이라는 게 비헤이버고요. 대신 기능은 비헤이버 클래스에서 구현되고 컨트롤 자체의 일부인 것처럼 컨트롤에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존성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비헤이버인데 커뮤니티 툴킷에 많이 쓰는, 주로 사용하는 비헤이버들을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오늘은 캐릭터의 밸리데이션 비헤이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밸리데이션 비헤이버 제가 엔트리를 가지고 하나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제멀에 보시면 비헤이버 제멀, 퍼스트 제멀이라고 했고요. 제가 툴킷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써서 MAUI 툴킷을 지정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죠. 페이지에서 사용하려면. 그리고 뭐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미리 정의를 해놨고요. 이 안에서 제가 엔트리를 하나 넣어서 플레이스홀더로 엔터 디지트 그 블루로 색깔을 넣었고요. 툴킷을 통해서 캐릭터스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적용을 했어요. invalid 스타일은 이 엔트리가 캐릭터스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통해서 특정한 밸리데이션을 통과하지 못하면 invalid entry 스타일이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valid 스타일은 통과하면 적용되는 스타일이에요. invalid entry 스타일, valid 스타일이 있죠. red고 이탈릭이 되고 14포인트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엔트리가 그린이고 볼드고요. 24포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폰트 사이즈가요. 이 포인트는 아닐 거예요. 네, 그 장치의 독립적인 크기입니다. 그리고 플렉스를 보시면 validate on value change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엔트리에서 value를 입력할 때마다, 입력이 변경될 때마다 이 behavior가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캐릭터 타입은 digit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minimum 캐릭터 타입 카운트는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자까지 돼야지 밸리데이션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자 이하는 안 되고 두 자 이후, 그러니까 세 자부터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이 되었고요. 엔터 디짓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문자를 넣으니까 자, 빨간색이 됐고요. 14의 크기이고 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탈릭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숫자를 넣어 볼게요. 숫자도 자, 두 번째부터네요.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어요. 미니멈 캐릭터 타입 카운터니까 두 자부터 밸리드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짓이고 2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자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그거를 밸리드하다고 판단을 하고 정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자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하고 처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만 있게 되면 이렇게 에러로 표시가 되겠죠. 자, 하나라도 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메일 밸리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좀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메일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쓰고요. 이 뒤쪽은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할게요. 자, 이게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면, 자, 실행이 됐고요. 엔터 이메일이라는 거에 저희가 이메일이 아닌 형태를 넣으면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invalid entry 스타일이 처리가 될 거고요. 이메일에 맞는 이런 형태의 이메일 형태가 되면, 자,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valid entry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버튼이라는 걸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자, 버튼을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event to command behavior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커맨드가 없는 애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커맨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커맨드로 변환해서 커맨드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벤트의 내역을 캡처해서 다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인터랙션 트리거가 있었을 건데 거기에서도 요거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그거를 작업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레이블과 버튼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에 바인딩 메시지를 넣을 거고 바인딩 클릭 커맨드를 넣을 겁니다. 자, 데이터 타입의 behavior first view 모델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뷰 모델에 내역이 없어서 에러가 뜰 거예요. 컴파일을 해보면, 자, 없다고 나오죠? 메시지도 없고 클릭 커맨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에러들이 잡힐 겁니다. 자, 먼저 하나씩 잡혀서 아마 메시지가 먼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뷰 모델로 이동한 이후에 뷰 모델에 내역을 넣어 볼게요. 뷰 모델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소스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할 거고요. observable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메시지하고 클릭 커맨드가 필요하잖아요. private string 메시지라고 하고요. 상단에 observable property라고 애트리뷰트를 주시면 메시지는 처리가 될 거고요. 이제 클릭 커맨드를 해야겠죠. private void 클릭이라고 펑션을 만드셔가지고 펑션에서 메시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눌렸다 라고 할게요. 눌렀다, 눌렀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된 내역에 대해서 처리가 될 거예요. 지금 에러가 다시 또 났는데, 자, 에러가 난 이유를 제가 찾아볼게요. 네, 자, 클릭 커맨드가 지금 찾을 수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클릭 커맨드도 마찬가지로 릴레이 커맨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줘서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 자, 문제없이 통과를 할 거예요. 리빌드를 해볼게요. 리빌드 솔루션. 메시지가 여전히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메시지가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F6번 눌렀는데 아무 작업 안 했어요. F6번 눌렀는데 정상적으로 다시 왔어요. 아마 코드를 소스 제너레이터에서 제너레이팅 하면서 약간의 오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뷰 모델에서 저희가 생성을 했죠.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메일이 이전에 있었던 게 있고요.
아래쪽에 클릭 미를 하면 클릭 커맨드를 자동으로 이벤트 to 커맨드 비헤이버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자, 클릭 미를 누르면 눌렀다라는 게 커맨드로 전달이 되죠. 지금 이거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버튼의 커맨드를 연결한 게 아니고요.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미리 후킹 해가지고 그 후킹한 커맨드를 클릭 이벤트를 클릭 커맨드에다가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벤트를 커맨드에다가 전달을 했다 해서 이벤트 to 커맨드 behavior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masked behavior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에 대해 포맷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이에요. 레이아웃이 정의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스크를 씌운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넣을 때 우리가 별표 문자나 이런 걸로 막아버리게 못 보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문자열의 포맷을 특정 포맷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드 비헤이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엔트리를 통해서 할 거고요. 자, 제멀에서 다른 것들은 일단 삭제할게요. 자, 보기별로 좋지 않으니 삭제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엔트리 비헤이버스의 툴킷에 마스크드 비헤이버 해가지고 xx-xx-xx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패스워드는 false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마스크드 비헤이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1, 2, 3, 4, 5, 6, 7, 8을 한번 쳐볼게요. 1, 2, 3, 4, 5, 6, 7, 8, 9, 땡.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써놓은 요거에 따라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제가 0으로 바꿔볼까요? 0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0. 자, 0까지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0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포맷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마스크드 비헤이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스크드 비헤이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스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쓰는 게 아니고요. 저기 is 패스워드라는 거에 true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넣으면 이렇게 막히게 돼요. 아주 쉽게 패스워드에 대한 처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커뮤니티 툴킷의 기본적인 비헤이버들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비헤이버들, 유용한 비헤이버들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MVU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인 C# 마크업과 커밋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C# 마크업과 코밋이 어떻게 MVU 패턴을 구현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